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약 50분쯤 전에 반기문 전 총장이 대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의 불출마 선언, 또 이에 대한 파장 긴급 점검해 보겠습니다. 명지대 김영준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급하게 오셨어요. 저희 뉴스 직전에 속보가 나와서 먼저 반기문 전 총장의 사퇴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격적이지 않습니까? 네. 설 연휴 민심을 통해서 아마 어느 정도는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오늘 여러 얘기가 나왔지만은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지지율이 올라가지를 않고 특히 세계일보가 발표한 설 민심 지지도에서는 네. 거의 10%대 초반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13%대가 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더 나가서 양자 대결 구도에서는 무려 지지도 차이가 3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그 일종의 그 충격의 여파도 있을 수도 있고, 더 나가서 본인이 만났던 여러분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김종인 전 대표도 있었고, 손학규 의장도 포함해서 또 박지원 대표도 포함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네. 것들이 이번 불출마 선언 내용에 좀 녹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총체적인데 우리가 반기문 총장을 평가할 때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려됐던 게 하나는 정치 맷집이 과연 있느냐.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는 그동안 수없이 그 시련을 겪으면서 정치 맷집이 커진 데 반해서 네. 맷집이 가야 있느냐는 거고, 두 번째는 정말 권력 의지가 있느냐. 그러니까 외교 관료 출신이시기 때문에 네. 이 권력 의지에 대한 부분들이 본인은 있다고 귀국 선언을 할 때 얘기를 했지만 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역시 예상했던 대로 관료 출신 분들이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한계들, 마치 2007년 1월 달에 고건 전 총리가 느닷없이 불출마 선언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와 굉장히 유사한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설 연휴 이후에 어떤 정당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았었는데 오히려 그 시간 동안 많은 고뇌의 끝에 내린 결정 같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정치적인 행보를 했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마음을 바꾼 걸까요? 글쎄요. 그건 내용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오전에 새누리당, 바른정당, 그리고 3시에는 정의당까지 다 만났거든요. 일정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일정에 본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의견을 다 듣고 네. 마음은 결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즉각적으로 국회에서 이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설 연휴를 통해서 스스로 본인이 어떤 행보를 해야 되는 것이 가장 명예로운 것인가, 좀 늦었지만 네. 그런 걸 한 것 같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너무 전격적으로 느닷없이 하다 보니까 그동안 많은 분들이 기대했었던 것에 대한 실망감, 더 나가서 3주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약한가. 네네. 그러면서 보면 우리 안철수 의원이 굉장히 예측을 했어요. 처음부터 중대 포기할 거다 얘기를 했는데 네. 오히려 그것이 맞아떨어지는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반기문 전 총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 영상 보시겠습니다. 저희 순수한 애국심과 포부는 인격 살해에 가까운 음해, 각종 가짜 뉴스로 인해서 정치 교체의 명분은 실종되면서 오히려 저 개인과 가족, 그리고 제가 10년을 봉직했던 유엔의 명예에 큰 상처만 남기게 됨으로써 결국은 국민들에게 큰 누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정치인들의 구태의연하고 편협한 이기주의적 태도도 지극히 실망스러웠고, 결국 이들과 함께 길을 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저는 제가 주도하여 정치교체를 이루고 국가통합을 이루려 했던 순수한 뜻을 접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저도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저 자신에게 혹독한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제가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심경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유아 독존식의 태도도 버려야 합니다. 저도 지난 10년간에 걸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경험과 국제적 자산을 바탕으로 나라의 위기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어떠한 방법이로든지
헌신하겠습니다. 자, 정치적 이기주의에 실망했고 이들과 함께 길을 가는 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어떤 뜻일까요? 일단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는 일부 정치인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일부 정치인들의 기회주의적이고도 편협한 이기주의와 구태의연함을 얘기를 했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인격살인에 가까운 음해와 가짜뉴스 네. 이것이 이제 명예를 지키기 어려울 상황까지 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극단과 배제의 정치 그리고 진영의 논리에 빠져서 네. 뭐 항상 선과 악의 개념으로 정치를 보는 거 이것은 직업 외교관의 관례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물론 유엔 수장을 했지만 원래는 이제 외교관 출신이기 때문에 네. 외교관은 이제 군주와 정부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포기하는 네. 존재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상황 속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한국 정치는 사무총장을 하면서 만났었던 실패한 지도자들과 너무나 유사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자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걸 과연 뚫고 나갈 수가 있을 것이냐에 대한 오히려 정직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 그 반총 전 총장의 불출마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정치판이 요동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대선 과정이 좀 새롭게 변모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여권에서는 당연히 물론 기존의 바른정당의 뭐 유승민 보수 후보들 중에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남경필 지사가 있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높아질 것 같은데요. 그 관심도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뭐 유력한 보수 성향의 후보들이 줄줄이 낙마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아마도 황교안 총리를 착출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네. 착출설이 나올 수가 있는 네. 것이고요. 또 나가서는 지금 거론되고 있지 않지만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실질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서서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네. 봅니다. 다만 지금 권한대행인데요. 이 권한대행이 직접적으로 또 출마를 하게 되면 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네. 만들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뭐 본인이 뭐 선택할 문제겠지만 네. 책임지는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이 어떤 것이 나은 것인가는 네.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정치 과정이요 너무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간다든지요 네. 오히려 선거에서는요 불확실성이 높아야지 선거의 질이 높아진다고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앞으로 더욱더 예상하지 못했었던 새로운 판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네. 만약에 헌재가 탄핵 결정을 인용한다고 해도 탄핵 심판을 인용한다고 해도 3월 초라고 가정을 해보죠. 황교안 권한대행이 설사 출마 선언을 한다 해도 반드시 그 뒤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2달 다시 말해서 물리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도 황교안 권한대행은 60일 이상 준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요. 선언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그럼 부총리가 됩니까? 네. 두 부총리 중에 누가 됩니까? 그럼 뭐 지금 유일로 경제부총리가 경제부총리가 순위로 됩니까? 네. 가면 되게 돼 있는데요. 네. 여야의 구도가 사라지고 야야 구도가 만들어지는 그런 초유의 대선판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더 나아가서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30일 전에만 본인이 그렇군요. 선전하고 되기 때문에 네. 가능하다고 보겠으나 네. 과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네. 이것을 추스려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방기문 총장 측에서 아침에만 해도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의 이제 여론 지지도가 자꾸 높아지니까요. 네. 견제하기 위해서 그 측에서 박근혜 정부 실패의 책임 두 번째로 책임질 사람이다. 이런 논평까지 나오면서 각이 서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 나오려고 하는데 불출마를 선언했단 말이죠. 양측의 교감 이런 것까지는 없었겠죠. 저는 그거 같지는 않고요. 네. 제가 정치적 상상력을 동원한다. 상상력이란 말을 쓰는데 보통 네. 이렇게 전격적인 선언을 할 때는 예기치 않았었던 새로운 또 이런 검증과 관련된 이런 폭로가 혹시 미리 알고 있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자신의 분명히 얘기가 다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네. 자꾸만 의혹 부풀리게 하고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걸 또 방어해야 되는 이런 것에 대한 그것을 제가 볼 때는 이제 구태라는 말을 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더 나가서 이것을
표만 생각한다는 것은 또다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편협한 이기주의도 거기에 같이 함께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목전에 있는 것만 생각을 하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회의감이 작용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갑작스러운 사태에 각 당은 또 어떤 입장일지 궁금한데 그 각 당의 이해득실을 좀 따져보자면 바른정당 경우에는 지금 각장 좀 속내가 복잡할 것 같은 게 바른정당이 제일 복잡할 것 같아요. 네, 뭐 바른정당 바른정당- 가능성이 그나마 가장 컸잖아요. 아니, 남경필 지사는 그랬잖아요. 보수 후보 단일화는 뭐 그건 정치 공약이라고 네네. 했기 때문에 지금 뭐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네. 그렇게 큰 충격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네. 저는 제일 큰 충격이 오히려 저는 민주당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판이 이런 상태로 가면은 자연스럽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여하튼 요동을 친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우리한테 바람직한 것이냐라는 생각을 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문재인 네. 대세론이 더 힘을 얻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게 굉장히 대세론 속에서 한 번 정도는 요동칠 수 있는 이유가 생긴 거죠. 네. 아마 지금 제일 흥분하고 있는 지역이 저는 국민의당이라고 봅니다. 네. 예,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이제 안철수 변수가 많아졌군요. 변수가 많아진 거고 네. 거기에 이제 지금 손학규, 뭐 정운찬 해가지고 이제는 반기문 빅텐 트론이 아니라 네. 국민의당 중심에 의한 빅텐 트론을 치자라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되고 네. 이것이 자연스럽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결합할 수 있는 여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뭐 가장 한번 기회를 얻었다라고 판단하는 쪽은 네. 국민의당이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생각이 이제 들고요. 오늘 논평도 국가의 어른으로 남아달라 이렇게 굉장히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논평. 다만 이제 새누리당은 이제 뭐 노 얼터너티브 대안이 없으니까 네. 끝까지 하여튼 황교안 네. 권한 대행을 결국은 대안으로 밀자라가는 분위기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그러면 교수님 보시기에 제3회 녹취를 한번 더 볼까요? 네. 그러면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 영상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저희 순수한 애국심과 포부는 인격 살해에 가까운 음해, 각종 가짜 뉴스로 인해서 정치 교체의 명분은 실종되면서 오히려 저 개인과 가족 그리고 제가 10년을 봉직했던 유엔의 명예에 큰 상처만 남기게 됨으로써 결국은 국민들에게 큰 누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정치인들의 구태의연하고 편협한 이기주의적 태도도 지극히 실망스러웠고 결국 이들과 함께 길을 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저는 제가 주도하여 정치 교체를 이루고 국가 통합을 이루려 했던 순수한 뜻을 접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저도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저 자신에게 혹독한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제가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심경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유아 독존식의 태도도 버려야 합니다. 저도 지난 10년간에 걸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경험과 국제적 자산을 바탕으로 나라의 위기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어떠한 방법이라든지 헌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앞서 뭐 정의화 전 의장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이제 물론 황교안 권한대행의 카드가 남아 있지만 그래도 제3의 카드를 꼽아 주신다면 뭐 정의화 여권에서요? 전 의장이든 아니면 황교안, 유승민 의원도 이제 정통 보수를 얘기를 네.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행보할지가 다른데 정치도 다시 상상력을 동원하면 네. 조금 전에는 이제 국민의당의 손학규 정운찬 의원이 전 총리가 참여할 거라고 했는데 네. 생각을 달리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판도 흔들릴 수 판도 있다. 예를 네. 들어서 왜냐하면 들어갈래다가 아니다 이 판이 바뀌었구나 네. 다시 빠져나와야겠다라고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제3의 후보라는 것이 여러 면에서 결국은 분출될 수밖에 네. 없는 그러면 그런 반기문을 상황입니다. 지지했던 그 10%가 넘는 지지층은 누가 흡수할 그건 뭐 가능성이 결국 큰가요? 보수층이 흡수합니다. 보수층. 그리고 네. 이제 중도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중도 성향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흡수할 가능성이 크고 왜냐하면 네. 반기문 총장이 뜨면서 안철수 의원 지지가 떨어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중첩됐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동되느냐도 굉장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네.
영주자 김영준 교수와 오늘 반기문 전 총장의 불출마 선언 그 파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